예, 그러면 2부 구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 구장 자체는 되게 짧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어드레싱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소 얘기가 나오는데 주소 얘기에서는 이제 어디로 배달될 것인가 하는 그 주소가 언제 필요하게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사실은 인터넷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좀 오버고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링크 건너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걸 이제 잇고 또 이어서 글로벌 스케일의 이제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임의의 다른 지점, 지구의 반대편이라고 할지라도 이어주는 것은 인터넷의 역할이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그런 책임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어디까지나 한 링크 하나 건너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각 요 한 링크 또 한 링크 이렇게 건너가는 거, 요걸 통해서 이제 인터넷이 이제 구성되는 것이지,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예, 그것을 이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는 하나의 링크 건너가는 겁니다. 그거가 되면 어디서든지 링크 하나씩 건너가는 일을 해주게 되면 그걸 이어붙이는 거, 그것은 이제 인터넷의 일이고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일이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번 코스 데이터 통신에서는 이제 그것은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고요. 인터넷 프로토콜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 트레이스 루트라고 하는 윈도우에서 수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걸 통해서 그 전 세계 어디라도 어떤 링크들을 건너서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집에서 뭐 이를테면 이태리의 피사 대학까지 연결한 것인데, 첫그 7개 링크 건너가기까지, 그죠? 이게 이제 한 개의 링크를 건너간 이제 시점이고, 두 개의 링크를 건너가면 뭐 125.144.145.126이라는 그런 이제 IP 주소를 가진 라우터를 만나게 되고, 또 한 링크 더 건너가면은 61.78.43.7이라는 노드를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중간중간 협조 안 하는 노드들도 있어요. 이렇게 5번처럼. 그래서 7번까지 쭉 보게 되면 뭐 대략 한 자릿수 밀리세컨드에서부터 이제 두 자릿수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7번째 링크를 건너가서 만나는 이 라우터 11174851116, 요것의 경우에는 뭐 최고 거의 30ms/s까지 걸리는 이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7번과 8번 사이에서 아주 큰 점프가 있죠. 세 자릿수로 올라가 버립니다. 100ms가 훨씬 넘는 이런 이제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1.174.87.18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태평양 건넜습니다. 태평양의 해저 케이블 건너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늘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디를 지금 링크들이 어디에 존재하는 링크들을 이어놓은 것인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거는 LAX, LA죠, 로스앤젤레스. 이건 이제 아리조나주 피닉스, 텍사스주 엘파소. 이건 어딜까요? 이거 뭐 공항 코드로 찾으면 나옵니다. IAH. 그다음에 아틀란타, 그다음 DC, 워싱턴 DC 말하는 것이고, JFK는 뉴욕, JFK 공항이 JFK니까 뉴욕을 말할 거고요. 또 한 번 콘덤 점프가 있어요. 16과 17사. 이때 대서양 건넌 겁니다. 대서양 해저 케이블을 건넜고, 파리, 마르세유, 제노바 혹은 제노아, 그다음에 로마,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PI가 보이죠. P4.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링크들이 하나하나가 잘 동작하는 게 되게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링크들이 제대로 동작하기만 하면 그거를 잇는 것이 인터넷의 일이고, 인터넷에서 그걸 이어줌으로 해서 이렇게 세상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그런 비율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1층이 토대가 쌓이면 2층이 올라가고, 2층 위에 토대가 쌓이면 이제 2층에 토대가 쌓이면 3층이 올라가는 식이죠. 1층의 피지컬 레이어,
우리가 이제 뭐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 이렇게 배웠던 피지컬 레이어가 한 비트 혹은 몇 비트를 심볼의 형태로 이제 실어 나르는 것을 이제 해내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면, 그렇게 한 비트씩 혹은 몇 비트씩 이렇게 제대로 옮겨가게 되면 그걸 묶어가지고 전송하는 것이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 묶인 덩어리를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 얘기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링크 하나하나 건너가게 되면 이제 그거를 엮어가지고 이와 같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코스에서는 한 링크를 건너가는 기술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고요. 이걸 갖다 다양하고 다종의 기술을 망라하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좀 로지컬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볼 때 혹은 링크를 볼 때 우리가 노드들과 링크라는 그런 이제 앱스트랙션을 하게 돼요. 이 노드들은 다양한 기술을 가진 노드들 될 수가 있는데, 노드들을 엮는 것이 연결하는 것이 링크고, 그 링크들을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 이제 인터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여기도 비슷하게 그려놓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지 그저 링크라고 표현하고, 이 컴퓨터나 아니면 그런 라우터들은 이제 노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링크들 중에는 똑같이 여기 링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포인트 포인트 링크라고 해서 아까 태평양 건너고 대서양 건너는 그 해저 케이블 보셨잖아요. 그 케이블은 포인트 포인트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포인트. 그래서 그래도 링크예요. 그래도 링크. 다시 랜 포인트 랜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논리적으로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데이터 링크가 이제 하는 일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데이터 링크의 역할이 뭐냐? 시험에도 가끔 냅니다.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링크의 위치는 밑에 피지컬 레이어가 밑에 1층으로 있잖아요. 1층. 탑의 1층이 피지컬 레이어고, 탑의 3층은 네트워크 레이어.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줄임말인데 인터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네트워크 간에 연결해주는 이제 계층이라 해서 이거 우리가 이제 뒤가 아니라 다른 코스에서 배우는 IP죠. IP가 인터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이 IP의 I가 인터네트워킹 할 때 I입니다. 인터네트워킹 프로토콜이 이제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 1층인 피지컬 레이어와 3층인 네트워크 레이어의 중간에 있는 레이어 계층이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기 초에 얘기했던 계층 원칙에 따라서 데이터 레이어 계층은 논리 계층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이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지가 직접 들고 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피지컬 레이어에게 야 이거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피지컬 레이어가 또 비트를 받아서 쪼개고 각각 쪼개진 조각을 심볼로 코딩해서 그 통신 링크에다가 이제 보내주잖아요. 반대로 또 네트워크 레이어의 서비스로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터넷 토킹이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커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것이 바로 링크 레이어가 제공하는 세 개의 서비스가 됩니다. 프레이밍,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제4의 요소로 뭐가 있냐? 제4 요소로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맥이라는 게 있어요. MAC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그래서 컨트롤 3개 하고 이제 프레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레이밍이 뭐냐면 바로 제가 얘기했던 비트들을 대단위로 묶어가지고 한 단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단위로 만들어주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는 비유 들었었어요. 야, 수학여행기까지 택시 타고 다 개인적으로 집겨, 이게 아니죠. 버스를 대절해서 한 유닛으로 타고 가죠. 그와 비슷한 것이다.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모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관리를 쉽게 하자는 건데, 관리의 내용이 사실은
이런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맵 이런 것을 일단 프레이밍이 되어야 즉 이렇게 틀이 짜여지고 그 틀 안에 비트들을 집어넣어야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 즉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들을 얘기할 때 앞에서 잠깐 나왔던 포인트란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대양을 건너가는 해저 케이블, 피사대학까지 갈 때, 피사대학까지 가는 동안에 건너는 두 개의 대양이 있었죠. 태평양 건너고 대서양 건넜지 않습니까? 그때 해저 링크들을 해저 케이블들을 타고서 건넜는데 그 해저 케이블들이 포인트 링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었죠? 이런 랜이 있었죠. 포인트 링크가 있는가 하면 이런 랜처럼요. 이 랜의 특성은 뭐냐면 통상 와이파이나 아니면 이더넷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데 포인트는 1대1 한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 연결해주는 그런 것에 불과한 반면 랜은 이 매체가 이게 이제 포인트 링크 같은 요 선이죠. 요 매체에 지금 2개 반 딱 매달렸잖아요. 1대1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매체 랜에서는 매체가 다수의 노드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뭐 교실에서 이렇게 랩탑 켜놓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로 연결해요? 학교에 랜에 연결하죠, 와이파이에. 근데 와이파이 이 AP라고 하는데 우리가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천장에 이렇게 조그만 접시 모양, 접시 크기 정도의 기계가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연결을 할 때 거기 여러분과 1대1로 연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교실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조그만 놈 하나하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여러분이 얘기할 때 다른 애들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파이로 통신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다 그걸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쉐어드 미디움이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든 적이 있었는데 구리선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전기선이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그 전기선을 맨손으로 잡고 있다 그러면 노출된 구리로 다 잡고 있다 그러면 전기선이 흐를 때 모두가 다 함께 찌릿찌릿하겠죠. 그게 쉐어드 미디움이에요. 내가 거기다 전기를 흘려보내면 딴 사람이 찌릿찌릿 할 거고 딴 사람이 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매체에 신호가 실리는 것을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매체, 그것이 쉐어드 미디엄이고, 그렇지 않고 오직 1대1로 2개만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포인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매체에 다수가 매달리는 형태, 그 다음에 그 매체에 딱 2개만 포인트로 매달리는 형태. 그래서 첫 번째를 갖다 이 책에서는 브로드캐스트 링크라고 부르고 두 번째 타입을 포인트 링크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합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편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는 두 종류다. 포인트 링크와 브로드캐스트 링크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데이터 링크 역할을 이야기할 때 프레이밍,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 안 써있는 제4의 컨트롤이 있다고 했고요.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여기 왜 안 써놨었냐. 공통적인 것은 이 세 개예요. 프레이밍,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그런데 공통적이지 않고 오직 한 종류의 링크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맥인데 이것이 어디에만 해당되느냐 이거는 브로드캐스트에 해당돼요. 브로드캐스트의 링크에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 링크에는 맥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벌써 이름이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죠. 그 미디엄 매체를 접근하는 혹은 매체에 접속하는 것을 제어하는 그런 제어이기 때문에 둘이서 매달려 있으면 둘이 얘기하는데 무슨 뭐 누가 얘기하느냐 이런 거 누가 접속하느냐 누가 거기다서 통신을 하느냐에 대해서 제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 전용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들 수 있다. 그럼 제어해야죠. 그죠? A와 B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C도 거기서 끼어들어서 그 매체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C를 제재해야죠. 하지마. A와 B가 지금 통신 중이야. 이렇게 제재해야 되겠죠. 그것이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에요. 왜냐? 여럿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링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누구나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딱 한순간에는 두 놈만 얘기해야 돼요. 포인트는 항상 두 놈밖에 없기 때문에 제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3자가 와서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류를 구분하고 이 구분에 따라서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 브로드캐스트 링크에 꼭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두 링크의 타입의 공이 필요한 것이 프레이밍,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 두 개의 서브 레이어가 있는데,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우리가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밑에 있고, 파이가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이제 위에 있는데,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위에 있는데, 어떤 종류에서는 맥이 필요하잖아요. 맥, 그죠? 어떤 종류에서 필요하죠? 예, 이것은 쉐어드 미디엄 혹은 브로드캐스트 링크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게 맥입니다. 맥이고 요게 이제 데이터 링크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앞서 얘기한 그거예요. 이거 뭘까요? DLC는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이게 세 개의 내용이 뭐죠? 프레이밍, 그 다음에 에러 컨트롤. 지금 글씨가 엉망인 걸 제가 또 스타일에서 고장이 또 나왔어요. 에러 컨트롤,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또 프레이밍,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공교롭게도 똑같은 F네요. FEF. 프레이밍,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이 세 개를 해주는 게 DLC예요. 그러니까 이 DLC는 공통이기 때문에 이게 브로드캐스트 링크이건 포인트 포인트 링크이건 공히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추가로 브로드캐스트의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 링크인 경우에는 뭘 더 해준다고요? 맥,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해줘야 된다. 근데 보다 더 이제 좀 밑바닥 일이 이 맥이에요. 프레이밍,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은 좀 상위 약간 좀 위에 있는, 더 좀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인데, 이 맥은 굉장히 빨리 수행이 돼야 돼서 많은 경우 이제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브 레이어라고 하고 아래쪽을 맥으로 두는 이유가 좀 더 밑바닥 일이에요. 좀 더 하드웨어가 필요한, 빠르게 시행해야 되는 일이고, 좀 더 논리적이며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 뭐 천천히라는 게 아주 천천히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맥에 비해서 천천히 해도 되고 하는 일이라서 이제 그 위에 놓습니다. DLC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기억해야 할 건, 랜에서는 맥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링크이건 포인트 포인트 링크이건 기본적으로 FEF는 꼭 필요한데, 그 FEF를 묶어서 DLC라 한다. 데이터 링크 컨트롤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좌상단에 있는 것이 브로드캐스트 링크에 밑에가 채워져 있죠.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추가로 필요한데 들어가 있고요. 우하단에 있는 것이 포인트 포인트 링크라서 밑바닥에 맥이 필요 없어서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 이들을 둘 다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9장은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대한 일종의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파트, 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입니다. 오늘은 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나면 그냥 조금 일찍이라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데이터 자 빼고 그냥 또 링크 레이어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편하니까 링크 레이어 해버리죠. 링크 레이어에서는 이제 그 어떤 주소를 쓰느냐는 건데, 이 주소도 아까 맥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이 링크 레이어에서 주소 쓴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맥 주소 이렇게 불러요. 맥 주소. 맥은 뭐죠? 앞에는 이거요. MAC,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그러니까 맥 주소는 어디만 필요한 거라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브로드캐스트 링크에만 필요해요. 이 포인트 포인트 링크에는 주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포인트 포인트 링크. 여기 이 기계에서 떠나서, 이 기계에 떠나서 이쪽으로 가는데 주소가 필요 있어요? 오솔길 졸졸졸 따라가면 집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집밖에 없어요. 주소가 왜 필요해요? 그리 가면 되지. 그런데 이 브로드캐스트 링크는 이 비유를 잡고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전기선을 다 맨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근데 전기선에 찌리릭 하고 무슨 전기 신호가 흐릅니다. 다 느껴요. 자, 근데 그 신호가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면 다 느끼고 다 그걸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 있기는. 자, 다 받을 수 있는데 너는 해당자가 아니고 네가 해당자야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나한테 오는 거구나 하고서 이제 그걸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비유를 썼지만 이게 상당히 현실에 가까운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신호로 구리선에다가 이제 이더넷이다 그러면 이제 그 신호가 표현될 거 아니에요. 이더넷 뭐 쓴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 이더넷이야 꼭 그럴 필요 없죠. 맨체스터 쓴다고 그랬잖아요. 오르락 내리라고 신호가 볼티지가 막 변하고 있는데 그거 누구한테 가는 거야? 라고 하면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 노드가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너 하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맥이 필요한 곳에 맥 주소도 필요해요. 맥이 필요한 곳에 맥 주소도 필요하다. 그래서 맥 주소라고 하는 게 링크 레이어 주소인데 맥 주소가 필요한 것은 맥이 필요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브로드캐스트 링크예요.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에서는 맥 주소가 필요 없어요. 맥도 필요 없는데 무슨 맥 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소가 필요한 것은 브로드캐스트 링크다.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에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브로드캐스트 링크에 필요한 주소의 이름은 맥 주소,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이름이 맥 주소. 요거는 제가 지금 넘어가겠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인터넷 얘기 나와야 IP 주소가 막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맥 주소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맥 주소. 15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맥 주소는 6바이트짜리 주소입니다. 6바이트. 그러니까 비트 수로 하면 48비트겠죠? 48비트. 48비트인데 6바이트가 그냥 다 일련 번호가 아니고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좀 봐주세요. 이 그림에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6바이트가 있는데 여기 3바이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rganizationally Unique Identifier 이렇게 되어 있죠. 줄여서 OUI인데 이것이 이 맥 주소를 사다가 자기 제품에 붙인 회사 혹은 조직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OUI가 있어요. 물론 이 OUI 하나에 삼성전자 하나가 아니고요. OUI를 여러 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OUI를 하나를 산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유도가 여기 밑에 쪽 3옥텟 3바이트 있잖아요. 24비트. 그러니까 2의 24승계의 맥 주소를 사는 셈이 돼요. 이 같은 OUI 하나에 대해서 2의 24승계의 맥 주소가 있는 셈이죠. 지금 보면 삼성이 산 맥 주소, 지금 이것도 좀 오래된 데이터인데 한번 보세요. OUI가 0000F0 이게 이제 헥사데시멀이거든요. 16 진수로 적어서 이제 4비트씩 끊어서 읽은 거예요. 예, 그러면 0000F0 그러면 삼성전자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000278은 삼성 일렉트로메카닉스니까 삼성 뭐라고 해 이거? 삼성 전선도 아니고 삼성 전기 뭐 이런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쭉 나가면서 삼성 탈레스 이건 지금 한화 뭐 시기로 팔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 OUI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OUI 하나 구입 비용이 그 당시 제가 조사했을 때 연 3,000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3,000불씩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뭐 삼성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OUI 하나당 3,000불씩 매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주소를 사다가 100년 동안 뭐 쭉 쌓이면 30만 불 그것도 꽤 되는 돈이겠죠. 하나당 그러니까. 그래서 제품을 많이 만드니까 그 제품에 이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TV를 산다든가 삼성전자의 랩탑을 산다든가 뭐 삼성전자의 뭐를 사더라도 거기가 통신하게 되어 있으면 맥 주소를 꼭 뭐 쓰게 되어 있고 그 맥 주소는 이와 같이 OUI 3바이트가 있고 그 OUI 한 개를 사면은 2의 24승계의 맥 주소가 한꺼번에 오는 것이다. 이제 그 뒤에 3바이트 그 2의 24승 종류는 네가 알아서 정해라고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 넘겨주는 주인이 누구냐면 IEEE 국제전기전자공학자 협회 이건데요. 여기서 이 표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팝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제가 맥 주소 하나에 한 0.3원 정도 되더군요. 또 매년 그렇습니다. 0.3원. 그리고 이 맥 주소는 이제 그런 하드웨어 제품에 그 버넌틴 구워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유 맥 주소가 있어요. 기기마다. 그게 블루투스 제품이건 뭐 와이파이 제품이건 이더넷 제품이건 요 2의 2의 6승이 그러니까 2의 6바이트니까 2의 48승의 주소 중에서 다 나눠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풀에서 다 통신 기술 다르지만
IEEE가 다 함께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일부를 떼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죠? 그래서 맥 주소의 이 기관명이 이제 적히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이제 그 각 기기마다 하나씩 붙이는 그 일련 번호랄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번호가 이제 오른쪽 3바이트가 되는 것이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6바이트, 미안합니다. 3바이트, 왼쪽에 3바이트 중에 첫 번째 바이트는 좀 특별한 역할을 띠고 있어요. 그 특별한 역할은 그 첫 번째 바이트의 마지막 두 비트 있는데요. 이 두 비트는 어떤 그 주소의 종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소의 종류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마지막 비트를 보시면 마지막 비트가 0이면 유니캐스트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로 보내면 단 한 개의 디바이스만 받아야 돼요. 그 디바이스 주소를 이제 하나만 지목할 때 유니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보낼 때 이거 유니캐스트 주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바이트의 마지막 비트는 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트가 1로 돼 있다 그러면 멀티캐스트 주소가 됩니다. 멀티캐스트 주소는 하나를 보내는데 여러 놈이 수신자인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비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비트, B1이라고 하는 비트가 0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기에 하드웨어적으로 구워져 들어가는, 번트인 되는 하나밖에 없는 고유 주소. 그래서 그 기기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버렸다 그러면 그 기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주소. 그것이 이 글로벌리 유닉 주소예요. 그런데 이게 1로 되어 있으면 얘는 locally administered address, 줄여서 LAA라고 해서 이거 그냥 랜덤하게 이 기기에다 어사인한 맥 주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예, 요즘에는 그 구워져 들어가 있는 정말 고유의 주소, 그 기기와 거의 동일시되는 그 주소 말고도 다른 임의의 랜덤한 주소를 맥 주소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러분이 뭐 아는 분은 알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주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10분 나가면 아까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얘기했었는데 유니캐스트 주소가 있고 멀티캐스트 주소가 이게 한 비트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되게 특별한 주소인데 이 48비트 모두가 다 1비트입니다. 그래서 11111 쭉 나가서 헥사데시말로 적으면 FFFF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몇 개가 적혀야 되죠? 하나마다 F니까 F 12개 F가 적히면 되겠죠. 전부 111비트인 것이에요. 근데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그럼 뭘로 구분합니까?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멀티캐스트 주소의 일종이에요. 멀티캐스트는 다수를 향하여 가는 주소잖아요. 근데 브로드캐스트는 그 다수가 하필이면 전체의 일대를 뜻합니다. 그런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까 FFFF 이렇게 했잖아요. 즉 11111이죠. 다 1비트니까 첫 번째 바이트의 마지막 비트도 뭘까요? 당연히 1이죠. 1은 뭐라고 그랬어요? 멀티캐스트 주소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멀티캐스트 주소의 일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 주소는 이와 같이 6바이트로 생겼고 이런 구조를 가졌고 그 첫 번째 바이트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두 개의 비트가 있고 가격은 얼마이고 맥 주소에 이걸 캐스트 타입이라고 하는데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다.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전부 다 모든 비트가 1인 주소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여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주소 지금 이제 요게 이제 헥사데시말로 적은 것이죠. 땡땡은 이제 바이트와 바이트 사이를 구분하는 구분자라고 보시면 이 주소는 유니캐스트 주소일까요? 멀티캐스트 주소일까요? 유니캐스트 주소입니다. 왜냐하면 A2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 비트가 0일 것이고 맨 마지막 비트가 0이면 요거는 유니캐스트 주소죠. 자, 요거는 멀티캐스트 주소죠. 왜냐? 맨 마지막 비트, 첫 번째 바이트의 맨 마지막 비트가 1이에요. 이것은 멀티캐스트 주소가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요거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거 바로 알아보셨죠? 그런데 F가 홀수잖아요. 즉 맨 마지막 비트가 첫 번째 바이트의 맨 마지막 비트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멀티캐스트 주소입니다. 브로드캐스트 주소이자 멀티캐스트 주소예요. 왜냐하면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멀티캐스트 주소의 특별한 한 케이스이니까요. ARP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코스의 범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ARP 쭉 뛰어넘어가고요. 쭉쭉쭉쭉 넘어가면 사실은 이 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날게요. 오늘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링크의 역할 뭐라고 했어요? 공통적으로 링크의 타입에 관련 없이, 즉 이게 브로드캐스트 링크이건 아니면 포인트 링크이건 꼭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FEF, 프레이밍,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그래서 이 프레이밍과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은 이제 뒷장에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거고요. 브로드캐스트 링크인 경우에는 추가로 뭐가 더 필요하죠?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드캐스트 링크를 위해서는 뭐가 존재한다? 주소가 존재한다. 링크 레이어 주소 얘기를 했고, 주소의 구조와 또 특별한 역할을 맡은 비트들과 가격과 뭐 그 주소를 이제 파는 주체와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터 링크의 계층의 인트로덕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 연휴 잘 이제 마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